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치고의 김기원입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 댓글을 보니까 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요즘에 이제 부동산 시장이 다시 또 꺾이고 있는데 지금 또 정책 대출을 또 55조 또 푼다고 하는데 이러다가 또 집값 상승 또 오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주셔서 제가 관련 내용들을 제가 정리 한번 해봤고요. 자, 먼저 관련 기사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뭐라고 나왔냐? 내년에 가계비 잡는다고 하더니 내년에 또 정책 대출을 또 55조 푼다고 합니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아니, 가계빚을 잡는다고 하는데 또 풀어?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이러다 또 집값 자극해서 또 올라가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55조라는 규모가 이제 어느 정도 되는 거냐면 올해 2024년 공급 규모와 동일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24년에도 55조 풀었고 그 다음에 25년에도 55조를 풀 예정인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주택 구입용 디딤돌과 전세대출 상품인 버팀목 요 정도로 구성이 되는 거고요. 자, 문제는 정책 대출 공급액을 줄이지 않고서는 가계부채 관리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내년 가계 대출 증감 관리 목표가 있는데 정책 대출이 지금 40조, 그 다음에 민간 대출이 45조. 그래서 합해서 총 가계 대출 한도가 대략 지금 한 85조 정도 지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은 정책 대출과 민간 대출을 합한 총 가계 부채의 연간 증가율을 경상 성장 이내로 제한한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방침입니다. 자, 그래서 뭐예요? 내년 대출 증가 총액. 그래서 정책 대출과 민간 대출을 합한 거, 요거를 얼마? 지금 85조 원 수준으로 제한을 지금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내년 신규 정책 대출 공급 규모인 55조 원 상환을 감안한 잔액 기준 공급액의 대략 70%를 추산하면 요게 이제 40조 원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민간 대출의 대출 증가액을 45억 원 이하로 묶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가계대출 증가폭이 한때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며 은행 자체 주택담보대출 증가액만 올 들어 즉 24년에만 요게 9월 달까지 46조 원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45조 원 이하로 묶어야 되는데 민간 대출을, 근데 요게 24년 9월까지 46조 원이 됐던 거예요.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결국에는 내년에도 대출 문턱이 낮아지지 않을 수 있다. 왜? 민간 대출을 지금 줄여야 되니까. 그쵸? 자, 그래서 이제 정책 대출 공급액을 지금 조정하지 않으면 민간 대출을 억제하기 위한 고강도 규제가 내년에도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게 이제 대체적인 금융권의 지금 시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정책 자금 뭐 조인다. 그 다음에 디딤돌 버팀목 대출 금리 최대 0.4% 인상한다. 이런 기사들도 이제 얼마 전에 나왔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집값 이런 정책 대출 때문에 지금 집값이 올라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이제 또 국토부 장관께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정책 자금으로 살 수 있는 집과, 그쵸? 그러니까 뭐 10억, 20억짜리 이런 집을 정책 자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정책 자금으로 살 수 있는 집과 그 다음에 현재 인기 지역의 주택 가격대를 보면 이게 정책 대출을 한 게 집값 상승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또 관련 기사들을 제가 좀 찾아봤는데, 자, 올해 주택담보대출의 70%가 뭐였냐면 바로 정책대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주택담보대출의 거의 한 3분의 2 이상이 뭐였다? 정책대출이었다라는 거죠. 결국에 이게 부동산 과열을 부추긴 것만은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요게 이제 8월 말에 나온 기사인데, 이게 이제 가계부채 때문에 문제가 생기니까 뒤늦게 이제 가계부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은행 대출을 전방위적으로 조이고 있지만 정작 대출 폭증을 불러온 주범이 뭐예요? 정부의 정책 대출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근데 이런 내용들이 뭐예요? 부처 간 엇박자로 신속한 대응에 지금 나서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말 다르고 저기 말 다르고 서로 이제 이게 스탠스가 좀 달랐던 거죠, 부처별로.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요게 이제 7월 달까지의 요 내용인데, 자, 보시면 요게 이제 전체 주담대가 요게 이제 요 회색이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이 이제 정책 대출입니다. 그래서 전체 주담대가 7월 달까지 32조 1000억 정도 됐고요. 그 다음 정책 대출이 22조 3천억 정도 됐던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주담대의 대략 정확하게 69.5% 대략 70% 정도가 정책 대출로 지금 실행이 된 겁니다.
특히 이제 올해 이제 1월에 신생아 특례는 올해 1월 달에 나왔죠. 그래서 얘는 뭐예요? 9억 원 이하짜리. 그래서 9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 최대 5억 원을 최대 1%의 초저금리로 빌려주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신혼부부나 뭐 이렇게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으신 분들에 대해서 9억 원 이하면은 뭐 사실 신혼집 마련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조건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디딤돌 대출 같은 경우는 이제 부부 합산 연소득이 8,500만 원 이하. 이거는 소득이 굉장히 좀 한도가 너무 작죠. 예, 좀 이거는 늘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 왜냐면 합산으로 8,500이면 이거는 완전 지금 뭐 그냥 사회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연봉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거를 8,5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해서 2, 3%의 금리를 빌려주는 게 디딤돌 대출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생아 특례나 디딤돌 대출 이런 게 대부분의 이제 정책 대출로 나간 거죠. 그래서 시중의 주담대보다 금리가 최대 2, 3%포인트가량 낮으니까 뭐예요? 인기를 끌 수밖에 없었던 거고 이게 어떤 주택 가격의 상승에 좀 기여를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런 분석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뭐 어떤 정부 책임론이 좀 나왔죠. 근데 이제 국토교통부는 7월 10일 날 뭐라고 했냐? 집값이 추세적 상승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8월 11일에는 정책대출 금리 늑장 인상. 근데 이제 금융당국은 은행을 압박해서 7, 8월에 5대 은행 부담대 금리를 22차례나 인상을 했었죠. 그 다음 정책 대출과 금리 격차가 커졌다. 그 다음 스트레스 DSR을 2단계, 원래는 7월 달에 이게 2단계가 시행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거를 9월 달에 늦추면서 어떻게 됐어요? 7월 달에 정책 대출 증가액이 최고치를 기록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서로 이게 국토교통 분야 금융당국에 따라서 조금씩 이게 대응들이 좀 달랐던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정책 대출을 놓고 정부 내 공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고요. 그래서 금융당국 같은 경우는 9월 달에 스트레스 DSR 2단계 도입 이후에도 가계부채가 안 잡히면 정책 대출 중에 DSR을 적용하겠다 이런 입장이지만 국토부와 이게 완벽하게 또 조율이 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국토부 관계자는 또 뭐라고 하냐? 디딤돌, 버팀목 이런 정책 대출에 DSR을 적용할지는 이거는 국토부의 견한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처별로 조금씩 목소리가 좀 다른 부분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좀 더 디테일한 분석 내용이 있는데 뭐냐? 바로 서울 부동산 거래 60%가 갈아타기였다라는 겁니다. 분석을 해보니까. 그리고 뭐예요? 바로 정책 대출이 이런 갈아타기에 불씨가 됐다. 그래서 전반적인 서울 부동산 상승에 불씨가 된 거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서울 갈아타기 거래 중에서 부동산 처분 금액별 비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5억 원 이상이 56.7%, 7억 원 이상이 37.5% 정도, 그 다음에 10억 원 이상이 거의 20% 정도가 이렇게 비중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고려했을 때 서울이 뭐 8억 정도, 수도권이 5억 한 6천 정도, 이 정도 고려하면은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가격이 중간 이상 되는 아파트를 팔고 갈아타기한 거래가 상당히 많았다라고 이거를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서울 각 구별 갈아타기 거래 중 부동산 처분 금액별 비중입니다. 그래서 색깔이 진해질수록 5억, 7억, 10억 이렇게 바뀌는 거고요. 보시는 것처럼 마포구 같은 경우는 63%, 5억 원 이상이, 10억 원 이상도 한 19% 정도, 양천구는 5억 원 이상이 지금 66% 정도 되고, 서초구는 지금 76%가 넘고, 강남구는 지금 79%가 넘고, 송파구는 65%, 강동구도 60%가 넘습니다. 그래도 비중이 꽤 되죠. 자, 그래서 뭐냐면은 자, 바로 이 얘기입니다. 먼저 정책 대출로 살 수 있는 집은 그렇게 비싼 집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비교적 저렴한 지역에 아파트 매수가 먼저 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 대출을 해주니까 이걸로 좀 가격이 싼 아파트를 매수를 한 거죠. 그리고 누군가가 매수를 했다는 건 누군가는 팔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살던 사람이 집을 판 대금의 초연끌 대출로 보태서 집값이 더 비싼 상급지로 갈아탄 거죠. 그래서 이게 하급지에서 중급지, 중급지에서 또 팔고 연끌해서 또 상급지 가고 또 팔아서 연끌해서 초상급지. 그래서 똘똘한 한 채를 원하는 수요가 연쇄적으로 지금 옮겨갔다.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보시면 1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 요 신생아 대출이 7조 2252억 원. 이 중에서 전세 빼고 매매로 구매한 게 5조 4,300억 원 정도 되는데
신청자의 46.5%, 거의 절반이 수도권에 집을 산 겁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집값 대비해서 대출액 비중 구간별 분포 요 데이터가 있는데요. 자, 종로구 같은 경우는 이제 50% 이상 대출 받으신 분이 37.8%, 60% 이상 대출 받으신 분이 21.8%, 70% 이상 대출 받으신 분도요, 8%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이런 데로 가면은 그렇게 높진 않죠. 자, 그런데 노도광이나 성북구 이런 데 보세요. 성북구는 지금 뭐예요? 대출을 70% 이상 받으신 분들이 지금 11.7%입니다. 그 다음에 강북구는 14.5%고요. 도봉구는 10.4%, 노원구는 10.17%.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주택 가격이 좀 싼 지역일수록 70% 이상 대출을 받으신 분들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네, 이걸 봐도 명확하게 보이죠? 강서구 같은 경우도 10%가 넘고요. 구로구도 11.7% 정도 됩니다. 금천구도 16%가 넘고요. 그래서 금천구가 지금 가장 높은 것 같은데 관악구도 13.8% 정도 되고요. 그래서 집값이 비쌀수록 70% 이상 진짜 초연끌이죠. 이 정도면 진짜 연끌하신 분들의 비중이 상당히 우리가 많다라는 것을 자료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부가 대출 규제의 예외를 정책 대출을 허용하다 보니까 무리하게 집을 산 사례가 늘었고, 그로 인해서 집값이 오르자 다른 지역으로 갈아타기 수요가 확산을 한 거다라고 지금 분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정책 대출도 갚을 수 있는 능력만큼 빌려준다는 원칙을 지킬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냥 무작정 대출 갚을 능력도 보지 않고 빌려줬다가 이게 나중에 진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종합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책자금 25년에도 55조 푼다라고 합니다. 요거는 24년과 동일한 수준이고요. 자, 그런데 이제 민간 대출을 억제하기 위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이어질 듯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떤 정책 대출로 인해서 연쇄적인 갈아타기 수요는 촉발 가능성이 있다. 자, 근데 핵심은 뭐예요? 정책 자금으로 그러면 25년도에도 다시 상승할 거냐? 이게 두려운 거잖아요. 이게 알고 싶은 거잖아요. 자, 그런데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지금도 정책 대출 가능하죠? 가능하잖아요. 자, 그런데 왜 지금은 거래가 줄면서 상승이 꺾이고 전세 가격 같은 경우는 지금 수도권의 거의 모든 지역에 지금 전세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9월, 10월 달을 들어서 왜 이러냐라는 거. 지금도 대출 가능한데.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네, 정책 자금만 가지고 시장이 결정 지어지는 게 아니라 이 정책 자금보다 훨씬 더 중요한 요인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정책 자금 지금 정부가 55조 푼다라고 해서 시장이 이거 또다시 올라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거는 좀 말이 안 된다라고 결론을 지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 자금은 일단 풀리는구나, 이런 것들이 일부 갈아타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 하지만 이걸로 인해서 전반적인 시장이 다시 또 여기서 더 올라간다? 이거는 쉽지 않다. 이거는 저는 거의 불가능 가깝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내용도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